언니, 나 요번에 쌍꺼풀 좀 해보려고. 아이고, 얘 너 뭐 네 얼굴에 해봤자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수박대니? 그리고 너 재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고, 하지마. 알아서 하지마. 재수술 얘기 하지도 마. 너무 무서워. 나도 그게 제일로 겁나는데, 아유, 누가 물어볼 사람 없을까? 응? 그래, 맞아. 닥터진이 있었지? 도와줘요, 닥터진. 도와줘요. 우리 진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유익한 정보 드리는 닥터진입니다. 모처럼 큰맘 먹고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하게 되는 이유, 내 맘대로 랭킹 5를 정해봤어요. 순위는 빈도가 많을수록 5점, 중요도가 높을수록 5점,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을수록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래서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재수술의 필요성이 많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죠? 뭐 더 잡설 늘어놓을 거 없이 그럼 바로 랭킹 5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차! 여러분들 닥터진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개꿀로 정보 원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위는 라인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예요. 빈도 1점, 중요도 4점, 성공 가능성 2점, 총 7점이네요. 특별히 뭐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시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빈도 1점이고요. 어쨌든 이 미용 성형도 자기 만족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중요도는 4점이고요. 그런데 어떤 수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분 마음에 들도록 재수술을 해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2점이에요. 4위는 비대칭이에요. 빈도 2점, 중요도 4점, 성공 가능성 2점, 총 8점이네요. 사실 쌍꺼풀 수술에 생기는 비대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수술 자체가 비대칭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눈 뜨는 습관에 따라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 안화 모양의 차이에 따른 비대칭 등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대칭으로 수술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비대칭의 경우도 성공 가능성은 2점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비대칭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더라도 양쪽 눈을 완전히 대칭으로 맞춘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차이를 줄인다 이런 마음으로 재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완전하게 대칭으로 맞추려고 하다가는 아마 수술을 10번을 해도 모자랄걸요? 그러다 보면 눈이 너무 안 좋은 상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비대칭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3위는 라인의 크기 문제예요. 빈도 3점, 중요도 3.5점, 성공 가능성 3점, 총 9.5점이네요. 수술 후에 라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도 될 수 있고요. 예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꺼풀 피부가 처지셔서 라인이 작아진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피부가 처져서 다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야 뭐 바로 수술하셔도 괜찮겠지만 수술 직후에 라인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라인 너무 큰 경우에도 붓기가 다 빠지고 자리가 잡히면 딱 보기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라인이 너무 작게 되신 경우에도 조직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서 수술하셔야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재수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긴 하지만 피부 여유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3점을 받았네요. 2위는 흉터예요. 빈도 4점, 중요도 4점, 성공 가능성 4점, 총 12점이네요. 수술 자국도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수술하는 선생님의 술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피부 캐릭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수술 후에 눈썹을 치켜뜨거나 해서 흉터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매몰법을 했을 때보다는 절개법을 했을 때 흉터의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보기 싫은 흉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쌍꺼풀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착을 너무 강하게 만들면 눈꺼풀 피부가 올록볼록하게 보이는 계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계단 현상 때문에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나 보여서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눈을 감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심한 흉터는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게 하고 실제로 라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는 4점이에요. 피부 여유분만 충분하다면 흉터의 문제도 성공 가능성은 꽤 높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4점이에요. 자, 그럼 대망의 1위를 알아볼까요? 1위는 쌍꺼풀 풀림이에요. 빈도 5점, 중요도 5점, 성공 가능성 4점, 총 14점이네요. 실제로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이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인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 라인이 풀렸다면 수술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야말로 재수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중요도는 5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쌍꺼풀 풀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하실 텐데요. 물론 이게 안 풀리고 평생 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지만 저는 사실 쌍꺼풀이 풀리는 것보다 쌍꺼풀을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너무 유착을 강하게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꺼풀 유착이 너무 심해서 계단 현상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눈꺼풀 피부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자칫 눈꺼풀 피부가 모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냥 단순하게 쌍꺼풀이 풀린 경우에는 매몰법이나 또는 절개법을 하더라도 피부 절제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4점이에요. 아유, 오늘도 숨가쁘게 쌍꺼풀 재수술해야 되는 이유 랭킹 1위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 수술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닥터진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에 다른 병원에 다른 원장님한테 수술 받으면 이번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수술 받으셨던 그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위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얼마든지 계실 수 있고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내 맘대로 랭킹 5니까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단 한 번의 수술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